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 사령부에서 한동안 좀 이게 갇혀져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형입니다. 감옥 같은 데서 무슨 성형이냐고요? 예, 여자들은 역시 여자인가 봅니다. 그 감옥 같은 시설, 예, 감옥이지만 감옥 같지만 감옥 같지 않은 그런 시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화장실 이용도 할 수 없으며 또 이렇게 그 나가서 뭐게 뭐 세수하고 뭐 목욕하고 뭐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갇혀져서 주는 밥이나 먹고 딱 사육장이나 똑같은 거죠. 돼지 사육장. 네. 그러다가 기간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날짜별로 또 이렇게 들어온 순서대로 뽑아서 심사받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오기까지 또 여러 번, 세 번을 이민국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탈북자들이 여자는 여자인가 보다 이 소리가 뭐냐면 그 꽃제비 하던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많은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그 몽골까지 도착했다 보니까 정말 그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처럼 뭐 피부 마사지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이게 빠피 빠피라는 게 중국말인데 이렇게 껍질을 뺏기라든가 껍질 뺏기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바르면 막 이렇게 껍질이 다 일어나잖아요. 각질. 각질 제거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그냥 크림 하나 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굴들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역시 저 역시도 여기 몇 가지 막 동상이 새푸랗게 막 동상이 내려와 있고 막 다크서클 막 주근깨 기미 뭐 검버섯 이 장난 아닌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여기서 막 피부에서 막 뭐라 그래요. 이 소보짐이 생겨갖고 막 드르륵 드르륵 막 비듬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성령을 한다. 어떤 성령인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몽골 군인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야 너네 이게 장난 아니다 피부들이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뭐 배도 고팠고 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던 그 몽골 군인이 이렇게 보더니 내가 너희들이 이거 얼굴을 좀 이렇게 성형해 준대요. 그래서 성형이란 말에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크림 단지에다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밀가루. 그냥 부침개 먹는 밀가루. 그래서 그 밀가루 갖다 우리 그 얼굴에 바르라는 건 줄 알고 아이고 그 밀가루 같은 거 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또 뭐 있대요. 근데 주머니에서 요만한 걸 꺼내는 거예요. 요만한 병을 눈약병 같은 데서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그 식초 있잖아요. 식초 완전히 그 농도가 센 거. 그거 식초가 이름이 뭐였지? 완전히 센 식초예요. 그 중국에서 좀 많이 먹어요. 그거 빙처산이구나. 맞아. 빙처산. 빙처산을 이만한 병에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크림 단지다가 빙처산을 싹 썼더니 막 저거 이쑤시개 같은 거를 막 계속 개더라고요. 그러더니 크림 일반 로션 정도의 농도가 되니까 이것을 이쑤시개에다가 딱 붙여갖고 묻혀서 우리 누라 그러더니 넣은 다음에 얼굴에 점 있는 데다가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에다 할 때 보니까 62개 62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알 만한 점까지 싹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빙처산을 섞어갖고 그거를 지금 발라주는 거예요. 물 하나도 안 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뭐 이렇게 피부 미용에 좋겠냐 했더니 미용이 아니라 너희들 얼굴에 김도 많고 주근깨도 많고 이걸 싹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자들이라 그러면 내 얼굴이 시꺼먼 거 다 빠지면 하얗고 밀가루처럼 하얗게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진짜 첫날에는 괜찮아요. 첫날에는 막 그냥 붙여만 있는데 한 이틀 지나더니 막 간질간질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굴지 말래요. 그냥 가려면 꼭꼭 이렇게 눌러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갖고 와서 그 붙여놓은 자리에 떨어지면 또 위에 또 이렇게 또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한 4일 지나니까
여기면서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쓰린 맛도 나고 막 그러더니 진짜 귀신같이 점 찍어난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잡아뜯으면 흠집이 나는데 자기 절로 밀고 올라와서 떨어지는 것은 깨끗하게 그 점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도 62개의 점을 뜯어낸 거예요. 거기서 몽골 사령부에서. 그래서 그 군대만 보면 우리가 빙처산 좀 더 달라고 손짠등에 난 김까지 다 뜯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점 하나를 딱 조그만 거 작은 점을 요 눈가 요 주변에 하나는 안 뜯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이만한 걸 뜯었다고 62개를 뜯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놔둔 거예요. 근데 그 군인 보고 요거도 맞아 좀 뜯어보고 싶다 달라 하니까 이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그 그러니까 그 사령부 군의가 우리 그 치료 이렇게 좀 이렇게 상태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령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무슨 이게 아픈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보러 오거든요. 이렇게 와서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 탈북자들 얼굴에 이렇게 막 딱지가 안 주니까 여기 전염병이 퍼졌다 이러면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그 군의가 통역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통역관이 얘기해줬대요. 아이들 얼굴이 너무 한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던 방법으로 이렇게 뜯어주려고 사실 했다. 하니까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 이러다가 큰 사고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걸 다 없앴대요. 그래서 점 하나 있는 거 맞아 뜯으려고 하다가 못 뜯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조그만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62개의 점을 뜯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점 뜯는 거 돈 얼마씩 주고 점 그 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 약 성분은 우리가 그 몽골에서 썼던 거하고 한국의 거하고 그 성분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62개를 공짜로 거기서 뜯었구나. 이게 못해도 한 개 5,000원씩 주고 뽑았다고 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는 거기서 다 뜯어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며칠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격려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군인들이 우리를 뚝 보더니 보라 얼마나 너네 이뻐졌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또 후에 잡혀오는 애들한테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절대 그 다음에는 안 해줬는데 그래도 그 몽골 군인들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해줬던 그런 신뢰가 있어갖고 우리만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또 우리 탈북자 친구가 또 막 점이 좀 많아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줬어요. 내가 했던 방법을. 근데 똑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빙처산에다 밀가루만 타갖고 그런데 또 밑에다 자막이 나갑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세요. 막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빙처산에다 또 밀가루를 반죽해갖고 그렇게 수시개로 그 농도는 어느 정도 그 스킨 정도 로션 정도 우린 크림이라고 하는데 크림 정도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그 비례수가 얼마냐 그냥 밀가루 그 밀가루는 그냥 마른 가루잖아요. 빙처산을 크림 성분만큼 크림 농도만큼 되게 이렇게 저었어요. 그냥 물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딱 빙처산만. 그래서 쫙 해가지고 그 친구도 26개인가 이게 뽑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깨끗해요. 저도 지금 현재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야 군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해서 제가 돈 안 들이고 공짜로 그렇게 성형을 했고요. 성형 미인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면 그 몽골에 와 있을 때 우리가 걷제비 하면서 엄청난 전염병이 많이 걸려졌어요. 뭐냐면 파라티푸스라는 병인데 그 병은 먹기만 하면 막 그 물도 먹으면 다 토하고 설사하고 고열이 나고 머리가 들면요 막 깨질 것 같이 막 조각날 것 같이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막 고열로 인해서 눈도 못 뜨고 눈 한번 뜨려 그러면 얼마나 이 이마가 아픈지 몰라요. 아파본 사람들이 알 거예요. 북한의 199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파라티푸스가 전국을 휩쓸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잡혀서 북송당하고 또 잡혀서 북송당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그 보위부 감옥에서도 막 이렇게 그
그 파라티푸스 병의 고열로 죽는 애들도 봤고 또 여기면서 이렇게 단련대라든가 뭐 구이치료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또 수용시설로 갈라서 내보낼 때도 정말 다 그렇게 아픈 상태로 가서 구이치료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애들이 죽은지 몰라요. 어른들도 많이 죽었고 그런 병에 걸려서 진짜 막 고생하면서도 탈북 과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북성 탈북, 북성 탈북, 재북성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병을 달고 은근히 그 병이 사라지지 않고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몽골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합병증이 일어난 게 뭐냐면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제가 예. 막 기침하면 각혈이 나고 피가 나오고 또 막 가슴이 할랑거리고 여기가 뜨끔뜨끔하고 아프고 숨을 쉬어도 막 뒷잔등하고 이쪽에가 막 아프고 막 뜨끔뜨끔하고 엄청 혼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각혈할 때 피를 내 입에서 피가 각혈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이러다가 죽는구나. 피를 토하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군의들이 저한테 그 폐결핵에 먹는 약하고 그 진통제랑 이렇게 좀 줬었어요. 근데 계속 기침하니까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치료받았던 그 수용소는 어디냐면 양탄군의 1차 집결소가 아닌 1차 집결소는 제가 아래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군인들 목욕하는 것도 다 보이고 예, 양탄군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토하고 막 그랬던 것이 1차적으로 모이는 것이고 2차로 가는 곳에서는 그래도 군부대 안에 아주 중심에 그 위치를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둬난 시설이기 때문에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나 샤워 시설이나 그다음에 잠자리 이런 것도 진짜 불만 불평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자들이기 때문에 밖에 출입을 안 시키고 널판 자로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막 높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까지 바깥에 못 나가게 그러니까 널판 자 짬새기로 군인들 이렇게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면서 약도 제공해주고 편의시설도 제공해주고 TV도 보게 해주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면서 제공하는 약을 먹고 좀 괜찮긴 했지만도 밤에 잘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 막 기침이 나고 근데 각혈 같은 건 조금씩 진정이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군인들이 너네 한국에 가게 되면 이건 병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면서 진통제라든가 뭐 수면제라든가 각혈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결핵약을 좀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한국에 가면 그 죽지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 한국에 가면 이거는 병도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래요. 그런데 내 옆에 바로 명주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는 나에게 들도 없는 친구예요. 저희 동생 같은 그런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밤에도 계속 막 잔등 두들겨주고 물을 떠다주고 수건에 찜질을 해주고 언니 며칠만 있으면 우리 한국 가. 한국 도착하면 언니 그 병도 아니래. 그러니까 힘내 언니 신심을 가져.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 친구도 엄청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친구들 보면 탈북자들 보면 막 꽃제비 생활하면서 병에 걸렸고 또 못 먹어서 병에 걸렸고 면역력이 없어서 가는 병 오는 병 다 가지고 엄청 아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신경성 그런 병으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가득 차가지고 조금 뭐라고 자국만 하면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엄청 무서웠어요.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살벌했어요. 막 그 과정에도 오다가 막 뛰면서 포위당해갖고 막 뛰면서 자기 아새끼 다 잃어먹어. 자기 엄마하고 헤어져. 그런 아이들, 엄마들, 청년들, 처녀들 엄청 거기서 막 그냥 스트레스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는 세 발에 피고 이거는 사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치료받으면서도 그래도 식당 근무를 우리가 서는 날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제공해주는 밥을 먹었었는데 여기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탈북자들 먹는 다른
식사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고 이쪽에는 군인들 만드는 것이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들어가서 제가 아프긴 아팠지만 너나 나나 다 아파서 식당 근무도 못 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면서 군인들이 제공해주는 그 양고기를 뜯어서 삶아서 반찬 만들고 감자 같은 거 주면 거긴 감자가 많더라고요. 감자 같은 거 주면 군인들이 먹다가 갖다 주는 라면 그 수프 있어요. 그거를 넣고 막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기도 했거냐. 또 명주 친구가 언니야 폐가 나쁠 때는 간염결핵에는 그냥 고기가 좋대 그러면서 막 그냥 고기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거기면서 안정적으로 조금 좀 괜찮아졌어요. 건강 문제가 잘 먹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딱 와서 국정원에 들어가면 신체 검사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그 이런 기구들 다 싣고 온 데서 딱 검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몽골에까지 와서도 이렇게 피를 각혈했었다. 그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지금 이렇게 헌대가 붙었던 자리처럼 새살이 올라와서 시꺼멓게 자리가 변한 것처럼 그런 표시는 있지만 그러니까 폐에 각혈했다는 그런 자리는 있지만 지금 다 깨끗이 안 물었다고 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그냥 단백질 보충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간염결핵 병도 아니다. 그냥 계속 영양 보충하고 잘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도착했을 때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51kg에 왔거든요. 그때 당시 그 51kg는 대한민국에 보면 미스 코리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날씬한 몸매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 몸이 다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고 머리칼 다 빠지고 손톱 발톱 막 벌거덕벌거덕 뒤집어지고 갈비뼈 으릉으릉하고 아주 그냥 배가죽에 가죽이 막 그냥 선풍금처럼 막 주름이 잡혀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계속 고기 먹고 10년 동안 제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지금 11년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끊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동안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부흥 발전되고 또 내가 그 북한에서부터 달고 왔던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그 빈혈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혈이 나서 지금도 조금 더 고기를 끊고 나니까 빈혈이 나면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야 나 막 너무 어지러워 또 빈혈이 보여. 그래 고기 아예 끊지 말고 조금씩 먹어 조금씩 먹어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끊지 못하고 조금씩 또 먹고는 있어요. 근데 재작년도인가 그때 구례 씨름대에 나가느라고 제가 이만기 교수님한테 훈련을 우리가 전수를 받아가지고 저 씨름대에 나가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9kg, 10kg 한 달 만에 뽑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여자의 몸무게 있고 남자의 몸무게 선수들이 몸무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키로수가 많이 나가니까 이 참에 그냥 한 10kg 빼버리라고 그러면서 아주 고도의 그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진짜 9kg를 뺀 거예요. 지금도 한 달 만에 8kg, 7kg 막 9kg 막 빼요. 그런데 빈혈 때문에 또 먹어요. 다시 또 올라왔어요. 제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제가 12kg 뺐었어요. 근데 다시 또 지금 살을 찌우고 또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그 빈혈 증상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도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지금 또 살을 찌우고 있지만도 야 그러면서 제가 몽골 사령부에서 그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군인들한테 이거 피부도 여기서 싹 다 뺐고 또 군인들이 그래도 많이 아파하는 친구들을 보고 거기에 군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협력을 하니까 통역관을 통해서라도 들어와서 사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이렇게 각혈하는 친구들 보면 막 고기도 주고 그래서 진짜 신세도 지고 어디 가나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 가끔씩 돌아보면 우리한테 식당 근무 나가면 같이 명주하고 나하고 한조가 돼서 나가서 일을 했지만 그 옆에서 같이 근무하던 그 몽골 군인들이 내가 막 기침하고 막 아파서 굴고 그럴 때마다 약도 갖다 주고 또 먹으라고 사과도 몰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몽골 군인들은 고기가 좋은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신발에 장화처럼 신긴 그 군화 같은 신발에 이렇게 칼을 꽂고 다녀요. 그 칼을 뽑아서 아무 때나 앉아서 양고기를 막 뼈다귀 있고 막 굵어서 먹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고기를 막 굵어서 좋은 고기를 주고 또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매운 걸 많이 먹으니까 고춧가루 근데 고춧가루가 조금 색깔도 이상하고 막 그래요. 고춧가루 갖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군인들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안 좋았던 그 몽골 그 양탄글 통역관처럼 우리들 돈 다 사기 쳐먹는 그런 군인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까지만도 왔지만도 지금은 몽골 그 국경을 넘는 선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몽골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쁜 추억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고마웠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전 진짜 이렇게 신세지고 감사했고 고마웠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그래서 몽골 사령부에서 뭐 여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추억들이 있다 하면 저는 좋은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몽골 군인들한테 신세 많이 졌던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어머니하고 기분 좋게 그냥 막 동네방네 휘젓고 오늘 집에 와서 또 영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뭐 시간을 내서 오늘 좀 이렇게 토크도 좀 해놓고 그리고 내일은 엄청난 일을 하러 갈 겁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랍니다. 충성!